예, 오늘이 7월 13일입니다. 오늘은 제 인베스터 투자자 한 분이 좀 이따 낮에 오시오. 제가 사무실을 옮기고 이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오시고 자꾸 오시네. 그래서 조금 방송이 정상적으로 진행은 못 될 겁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은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그 금리 인하를 먼저 이해를 하려면 그 금리 인상을 하던 그 시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라. 금리 인상을 하던 시점들.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 코스피가 2,900 이래 갈 때 하고 2021년도에 그러니까 코스피가 3,000 얼마고 300 이래 갈 때 이 당시에가 그 첫 번째가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돈을 많이 풀고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금리가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었던 거지. 이래 됐잖아. 그러고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을 높이고 있는데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주식은 상승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일어났는 게 이럴 때 금리를 인하를 한다거나 또는 금리를 유지를 하거나 그래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 누가 있었나 하면 트럼프가 존재하셨는 거라. 트럼프가 어디 놓하면 이 사람은 국민의 인기를 중요시 여기니까 금리를 낮춰라, 금리를 낮게 유지하라는 콜을 계속 파월에게 줬단 말이지. 그리고 그 전까지는 개입을 뒤로는 할지 모르지만은 내놓고는 트럼프가 파월에게 관여를 안 했었는데 이 지점에서는 대통령이잖아, 프레지던트께서 계속 금리를 저금리 유지시켜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버리고 그 주식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 3,300 갈 때 미국 주식도 많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금리를 인상 또는 좀 높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계속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의 어떤 형태들을 띄었던 게 이제 큰 문제가 하나가 일어났던 게 이 지점이었어. 그 다음에 파월이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노 하면은 그 인플레이션의 징후는 없다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했단 말입니다. 2022년에도 끊임없이 인플레이션 징후는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버렸거든. 그러면서 이 당시에 무슨 뉘앙스를 띄냐면은 금리 인상은 없을 거야 라는 톤을 계속 띄니까 주식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됐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이까 알아듣겠죠. 근데 여기서 숨어있는 논리가 뭐가 있노 하면은 미국은 원래 자유자본주의인데 자유 경쟁을 통한 자유자본주의인데 수정자본주의 형태를 띄었던 거라.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안 맡겨놓고 그 파월이나 트럼프가 관여를 했던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특히 코스피가 많이 상승을 하거나 이래 됐을 때 금리를 살살 갔어야 됐는데 그런 타이밍들을 전혀 갖지 않았다 하는 게 하나인데 여기서 숨어는 이유가 뭐가면 중국이 그래 했거든. 중국에 의하놓고 하면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하면서 계속 경제 부양을 해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미국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 나라에서 경제에 맡겨놓으니까 될 기업은 되고 안 될 기업은 망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중국은 막 보조금까지 주는데 다르게 하면 중국은 자유 경쟁을 안 하고 미국은 자유 경쟁을 하는 그런 형태들을 뜨니까 미국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도 여전하거든. 일종의 패권이었거든. 그래서 미국이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첫 번째는 바레인. 코로나 장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시켰고 또 유동성을 공급했었는데 두 번째 증시가 상승을 할 때 이래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혹은 유동성을 축소해야 돼요. 유동성을 축소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트럼프가 나타나셨다고 그래갖고 미국을 위대하게 왜 우리만
쓸데없이 금리를 올리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파월에게 압력을 주면서 아까 했죠. 이 논리의 저변에는 중국과의 패권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할 타이밍들을 계속 놓쳐가고 있었고, 놓쳤다기보다는 트래디셔널 모드,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벗어나는 형태들을 계속 띄는 거야. 어쨌든 금리는 인상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던 거야. 그 다음에 유동성은 계속 공급을 하게 되니까 이 상황은 뭐가 하면 미국을 위대하게는 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을 조장했다고 보는 게 맞아. 인플레이션은 이 지점에서 인플레이션은 이미 개시된 거야. 그런데 파월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없을까요? 인플레이션은 신호는 없다 라고 파월도 그래 말했고 앨런도 그래 말했단 말이지. 그분들이 왜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금리를 왜 안 올리느냐, 유동성을 왜 안 축소하느냐는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논리가 있었거든. 그래도 금리를 안 올리고 또 증시에서 유동성 공급을 축소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 째 이제 그러고 나서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막 대붙잖아. 인플레이션은 됐거든. 파월 말대로 인플레이션이 안 된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대붙는 게라. 계속 지금 연준은 틀리고 있지. 또는 알고 있으면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 게라. 이때는 인플레이션 안 일어날 거야 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일어나붙잖아. 그 다음에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금리를 나는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단 말이다. 금리 인상을 쭉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패권이든 트럼프든 간에 이 형태가 전통적인 형태들을 벗어났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같이 주식이 쫙 오르면 금리 인상을 해가 이걸 눌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전혀 전통적이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의 시작은 전통적인 방식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안 했다는 거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안 누르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조장시켰던 거야. 그 당시에 했던 짓거리가. 근데 그 면면을 자세히 보면 트럼프의 인기에 부합하여 그런 것도 됐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정의 타당한 어떤 정책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 알고 있는 거지.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안 하고 유동성을 계속 보면 인플레이션을 일어날 걸 알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때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지.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이션은 좀 인위적으로 지금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나니까 파월이 뭐라 생각하면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언제까지 하노 하면 인플레이션 신호가 꺾일 때까지 하겠다 했는데 문제가 어디되나 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박하고 너무 과도하게 컨트롤이 그동안 안 됐던 거야. 컨트롤이 됐냐 하면 컨트롤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미국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지점들이 일어났던 거야. 금리를 그러니까 인상을 해오는 기간들이 너무 길어져 붙는 게라. 이것도 인상의 기간도 전통적이지가 않아. 굉장히 오랜 동안 했고 또 이 상황에서 유동성은 계속 공급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이 유동성 공급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식으로 들어오는 돈들도 적지 않은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를 유발하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는 거야. 이까지 알아듣겠죠. 올 1월 달에 뭐라 생각하면 원래 1월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원래는 금리 인하를 7차례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가 하면 인플레이션 신호가 전혀 끊기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7차례를 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분위기도 전통적이지가 않아. 왜 전통적이지 않아 하면 이거하고 비슷한 게라 지금. 그러니까 증시가 막 올라가는데 금리를 저금리를 유지하고 유동성을 막 부푸는 이런 거. 와,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7차례 하자는 말도 전통적이지가 않았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수정 자본주의 형태인 게라 개입하겠다는 거로 보이는 게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또는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립 서비스들이 곳곳에서 나왔거든. 그거는 중국 같은 수정자본주의의 형태인 게 역시 두 가지 개념이 숨어 있는 게라, 계속 유효한 게라, 트럼프의 이 결, 패권, 미국을 위대하게, 또 한 개는 뭐랄까노, 그렇지,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이런 조짐들의 인기와, 또 한 개는 인기 말고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 이 말이다. 그래서 7차례 인하를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 올 1월에 그 터니 뭐라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 했는 거라. 아무리 패권이고 아무리 인기라도 경제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건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해야 돼. 이까지 되잖아. 그래서 금리 인하를 원래 쉽게 못하고 있었는 게라. 그 두 가지 이슈가 상충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지. 인플레이션 신호가 안 꺾이니까 금리 인하를 못하는 지점이 있고, 계속 패권과 인기에 부합하는 이 정책들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라. 너무 오래 끌었어 지금.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지점이 하나 발생해가 있는 거야. 이까 있잖아. 올 3월에는 뭐라 했노하면, 근데 내가 1월 1일 뭐 가더나 방송에 있지. 금리 인하를 그렇게 쉽게는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는 거라. 그거는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개념에서 인플레이션 신호가 높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측면을 나는 이야기했었고, 연준의 어떤 특정 의원들이나 많은 그 정치인들은 인기주의와 또 패권주의 그 개념에서는 인하를 해야 되는 게라. 인하를 해야만이 국민이 좋아할 까이가, 또 미국의 경제 활동이 좋아질 까이가. 그래서 자꾸 인플레이션을 외면하고 이 지점으로 계속 당위성들을 이야기했던 거야. 그 다음 째 작년 같은 경우에 실리콘밸리 뱅크은행에서 그 파산 이런 어떤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 원래대로 하면 미국에서 개입하면 안 돼. 근데 미국에서는 아주 재빠른 속도로 개입을 해갖고 부실 채권조차 다 매입하려고 했다. 그따구로 나왔거든. 그 수정 자본주의로 간다는 거가 미국의 지금 입장인 것 같아. 이까 알아듣겠나?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전통적인 모드에서 벗어났다는 거지. 여러분들 또 두 개를 기억해야 돼. 지금 미국은 수정 자본주의야. 내가 봐서 중국이랑 형태들이 별로 안 다르다는 거와, 또 한 개는 뭐가면 그 전통적인 형태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어. 같은 말이지만, 자, 여기까지 되잖아.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 게 어떤 정치적이나 패권주의 개념에서는 하고 싶어 미쳐. 왜? 수정 자본주의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하려면 망하면 안 되잖아. 기업들이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까 있잖아. 3월에도 금리 인하를 한대. 원래 4차례 좀 한대. 근데 뭐 가도 그렇게는 쉽지 않을 거야 이카잖아. 그래 이제 지금 9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 역시 지금의 결도 패권주의, 인기에 뇌하부동하는 측면들이 강한 거야.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한 축으로 대세야.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래봐. 자,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뭐 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들이 존재한단 말이라. 인플레이션 신호로 보면 금리 인하를 9월에 하면 안 돼. 전통적인 모드로서는. 트레디셔널한 모드로는 하면 안 돼. 근데 지금까지 트레디셔널 모드가 아니라 하잖아.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하면 안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패권가, 그러니까 중국을 이기고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 또는 인기,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인기, 이 트럼프가 극명하게 이 지점을 건드리고 들어오고 있잖아.를 보자면 금리 인하를 해야 돼. 너무 오래됐단 말이다.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한 지가. 너무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 이까지 알아듣겠죠. 그래 본다면 9월에 금리 인하를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강해지면 금리 인하를 못 하는 거야. 이게 강해지면 금리 인하를 하는 거야. 이런데 금리 인하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런데 여스턴이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해줄게. 금리 인하를 한다 해도 아무 소용도 없을 거야. 그거를 명심해야 돼. 내가 이 방송을 한 2, 3월에 올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금리 인하를 뭐 10차례 한다 했었고 7차례 한다 하고, 그래 내가 그런 말을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9월에 금리 인하를 1회 했다 치자. 1회 해. 그러면 금리 인하를 더 하고 싶어야 이 논리에 의하면.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줘야 돼.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쳐도 그자 계속 이 이슈 두 개가 남아 있는 거라. 인플레이션 신호가 안 꺾이면 금리 인하를 추가로 더 못할 걸. 그럼 또 그 금리가 유지되겠지. 그럼 또 계속 같은 이슈가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다음 분기에는 금리 인하를 더 한다 하더라. 금리 인하 못 한다 하던데. 이런 이슈들이 계속 끊임없이 진행이 될 거야. 그럼 뭐 해야 되겠노? 지금까지 나타났던 장들,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 못 한다 하더라는 논리들은 그렇게 해서 계속 질질 끌고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따구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금리 인하를 이래 해놓고도. 무슨 이야기가 하니까 여러분들이요, 금리 인하를 이래 하고 질질 끄는 거는 하나,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질질 끄는 거나 도대체 무슨 차이겠노? 차이가 없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자 주식이 바바바박 오르면 여기서 금리를 인상을 팍 해가 주식이 팍 내려가면 다시 금리 인하를 쫙 하면서 주식을 부양했는 거거든. 이런 논리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주식이 바바바박 올라왔는데 왜 됐노? 금리를 인상을 바바바박 안 했어. 그리고 주식 계속 올라왔는 거지. 이까 있잖아. 그러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좀 조정은 받았는데 유동성을 공급했거든. 그리고 금리가 아니지 주식이 계속 상승을 어느 정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지점이거든. 지금도 여전히 이까지 알아듣겠나. 그러면서 주식은 대가 밖으로 계속 치고 있는 그런 지점에 불과하거든. 이런 전통적인 게 아니야. 이래 꼬로박질을 안 했는데 그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런 장은 없다 알았자. 전통적인 모드 이런 N자형 반등을 모든 경제 주체들이 말하는데 그런 건 없어. 금리 인하를 이래 하더라도. 왜 그렇게 하면 이 장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장도 없다는 거지. 지금 이제 핵심은 이거야. 금리 인하를 하고 질질질 끌 수도 있고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질질질 끌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주에 보고 뭐 금리 인하를 하든지 말든지 또 해보자 이 지랄 하겠지. 아무런 결의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 이까지 알아듣겠죠.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는 만약 한다면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다. 약발이 오래 안 간다 이래봐. 다른 이슈들이 필요해. 알겠습니까? 다른 이슈들. 그러고 장은 그냥 일상적인 장에 불과할 거다. 특히 코스피 장은 뭐 3천에 갈 수도 있겠지. 가봤대자. 특별한 내용이 없다.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장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해줄게. 해보면 지금의 경제는 미국이 자유 경쟁을 통한 그 어떤 자본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라는 걸 까먹지 마. 수정 자본주의는 위정자들이 저 마음대로 해. 좀 놔뒀다가 아니다 싶잖아. 그럼 즉시 개입을 해버리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파월이나 이런 힘들이 너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 전 세계의 그 어떤 경제들이 연준 의원 한 명의 말에서 좌지우지 되잖아. 그리고 그만큼 지금 이거 로마 엠페러, 로마 제국보다 더 지금 집중화되고 있어. 중앙 집권화돼 가고 있거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경제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저 마음대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억수로 높아.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 금리를 인하를 인플레이션 신호가 완화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패권이나 그 인기가 주의가 너무 강화돼 버리면, 이 수정이 강화돼 버리면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하고 인플레이션가 많이 안 잡힌데 두 차례 해버리잖아.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팍 칠 수가 있어. 옛날에 트럼프하고 파월이 그 인플레이션 신호는 없다 이 지랄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던 거거든. 그래가 인플레이션 발생했는 거 아이가. 그러면 더 큰 데미지도 들어올 수 있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큰 의미가 없다, 단발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없다는 거지.
그냥 일상적인 장에 임하면 된다 이래봐. 9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턴이 보기에 인플레이션 신호의 완화 때문에 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턴은 절대 그래 안 보거든. 그냥 있잖아, 너무 오래됐어 이 기간이. 그래서 그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당위성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남은 기간 8월 달이나 7, 8월에 다시 인플레이션 신호들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를 못할 걸 털은 그래 본다. 왜 그렇게 하면 이 논리는 계속 유효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인플레이션 신호가 치게 되면 금리 인하는 못해. 그거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를 까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 게 맞다. 주식 매매를 잘 하면 되지. 뭐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안 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가 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금리 인하를 어디 갔노? 하고 9월이든 10월이든 모르겠는데 하고 질질질 끈다니까 지금같이. 또는 있잖아,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지금같이 질질질 끈다니까, 인플레이션 신호에 따라서. 그래서 쉽게 금리 인하를 바바바바박은 못할 거라 하는 거. 그걸 바바바바박 해줘야 뭐고 주식은 대세 상승이 막 일어나겠지. 그런 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 그래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턴의 생각은 별 내용이 없을 거다. 한번 해놓으면 약발이 얼마 안 갈 거라 하는 거. 뭐 하면 뭐하노. 인플레이션 또 치면 뭐 할래. 이런 지점들이 지금 일어나 있다는 거지. 예, 잘 모르겠는 사람 앞에서부터 다시 봐야.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투자자분이 조금 있다 오시기 때문에 방송이 조금 파행을 할 거라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종목 추천에 분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질토 되시고 빗길 차조심하십시오. 끝.